ESG 전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ESG 경영 관련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기업체 대표님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ESG 경영 참 좋은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sure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sure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sure의 첫 번째 스펠링 S가 있습니다. S는 self analysis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분석 내지 자기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U가 있습니다. U, 업그레이드. 그리고 R은 레포트, 즉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E는 evaluation, 평가를 말합니다. 그럼 이걸 조합해서 ESG 경영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는 self analysis, 자기 진단입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접했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 기업이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혼자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저희와 같은 외부 컨설턴트 혹은 진단위원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서류와 그다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기업이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떤 수준인지 수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셀프 애널리시스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환경 측면에서 사회적인 이슈 측면에서 윤리 경영 측면에서 어떤 수준인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ESG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그레이드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일정 기간의 ESG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형태로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공시라는 형태 혹은 홈페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ESG 활동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평가, 이밸루에이션의 단계입니다. 한 기업의 어떤 ESG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진단, 자기 분석, 그리고 업그레이드, 개선 활동, 그리고 보고서 활동,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외부 ESG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기업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또 다양한 평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기 회사뿐만 아니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 측면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약간 특수 분야지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또 보고서를 형태의 어떤 발간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단계들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활동 혹은 프레임에 있어서 네 가지 측면을 기억하시자면 자기 진단, 자기 분석, 그리고 ESG 개선 활동, 그리고 개선 활동을 정리한 보고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외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어떤 ESG 경영 수준을 평가받는 평가의 단계. 이 네 가지 측면들을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ESG 경영에 있어서 한 기업에서 그 수준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SG 경영의 어떤 프레임 혹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방법론의 마지막 단계인 이밸류에이션의 평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ESG 방법론으로서 이제 슈어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슈어라는 부분이 이제 셀프, 업그레이드, 리포트,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ESG 평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ESG 활동들을 통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목적들을 그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 ESG 평가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ESG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뭐 대기업일 수도 있고 또 뭐 중견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상장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는 그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는 이제 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또는 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ESG 평가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공급망 실사. 이 공급망 실사 관점에서 공급망 실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받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올해도 이제 탄소 관리라든가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탄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런 탄소 관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 투자 유치를 받거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상장 기업들이 많이 받는 것 중에 평가가 우리 예전에는 이제 KCGS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새는 그게 ESG 기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ESG 기준원으로부터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투자 유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ESG가 강화가 되면서 저희 그 넥슨에도 KCGS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그 중요한 부분은 기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결국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KCGS나 이런 이제 뭐 또 ESG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는 ESG 기준원인데 뭐 ESG 연구원도 있고 이런 쪽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급망 실사 관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뭐 CSDDD 공급망 실사를 받기 위해서 뭐 하고자 그런 강화되는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이제 그 굉장히 니즈가 좀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나 원청이 그들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협력사들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원청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에코바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업체 같으면은 RBA라고 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에코바디스랑 RBA라고 보면 되고요. 에코바디스는 좀 더 좀 범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넥슨에 들어오는 업체들 뭐 그 컨설팅 요구하는 업체 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뭐 샤넬이라고 하는 원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뭐 에코바디스를 내가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들어온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는 뭐 꽃집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종들이 되게 다양해요. 에코바디스는. 반면에 이제 RBA는 조금 더 이제 전기 전자 업체라든가 반도체 업체들이 좀 특화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업체 중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어요.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하청업체 자기네들한테 납품하는 업체 대상으로
너는 RBA 뭐 인증을 받아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컨설팅 니즈가 있어서 그 업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화된 형태로 이제 탄소 관리 쪽이죠. 그래서 뭐 온실가스 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탄소 관리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죠. 뭐 2030년까지 또는 2050년까지 내가 이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것도 그걸 인증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SBTI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SBTI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 설정을 하고 실제 그거를 외부에 공개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SBTI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최근에는 이제 SBTI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도 저희 쪽에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약사들 이런 쪽에서 또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SBTI 쪽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목표가 설정이 돼서 내가 관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 했는지, 잘 실행했는지 라고 이제 인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CDP 인증이 있습니다.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CDP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나 원청사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원청사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같이 이제 SBTI나 CDP 인증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받는 경우도 있고, 원청사의 요구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한다. 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결국 이제 모든 이제 ESG 활동의 귀결은 결국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뭐 항상 어떤 활동에 대해서 결국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ESG의 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투자 유치의 목적일 수도 있고, 공급망 실사 관점일 수도 있고, 또는 탄소 관리 관점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ESG 평가가 그래서 ESG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백미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